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좌관을 채용하는데 출신 성분까지 아주, 그리고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절대 안 씁니다. 지금 이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완전히 분열되는 것이죠.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네. 이젠 출신 성분까지 조사를 하나. 전형적인 NL 작품, 자유주의적 관념에서 이상한 것이 그들에겐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아마 그게 왜 문제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죠. 진중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중권 교수도 그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모한 것을, 그 내용을 보고 한탄을 하는 거, 한탄. 저도 이거 보고는 처음에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집권 여당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내용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다른 정당 경력 여부를 표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어제 다 공문을 보냈죠. 어제 보낸 거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BS 노컷 뉴스가 입수한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등록 현황 회신 요청의 건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게 되죠. 아마도 지금 저 옆으로 공문이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보면은 그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3일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그리고 6급, 9급 비서 등 보좌진 9명에 대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타당 경력을 포함한 경력과 현재 당원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타당 경력까지. 그리고 앞서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 타당 출신 보좌진을 임용할 때 업무 능력 외에 정체성과 해당 전력을 철저히 검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상 검증을 한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완전히 출신 성분을 적은 다음에 점수를 작게 주든가, 그래서 탈락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회 보좌관 인력 구조 특성상 야당에 적을 두었던 이들이 여당으로 대거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공문은, 그러니까 이번 공문을 받은 보좌진들은 타당 출신 보좌진은 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 2차 사상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잖아요. 예. 아주 그냥 무슨, 야, 끼리끼리 함께 가자, 발 맞추어 나아가자, 앞으로 가자, 이런 거네. 그리고요, 이번 공문을 받은 보좌진들은 타당 출신 보좌진은 해고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상임의원직을 맡게 되는 국회의원의 업무 특성상 상임위가 바뀌는 경우 보좌진 채용 또는 그에 맞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새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한 경우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임 의원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경우도 번번이 있습니다. 야를 떠나서 여를 떠나서. 왜냐하면 국회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낫죠. 그리고 보좌진들이야 여야 보좌진을 하다가 야를 가든
다시 임기 4년을 보좌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뭐 국회의원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건데 뭐 서로가 뭐 비밀 같은 거 뭐 지켜서 뭐 서로가 탄론하고 하는 거 있을까요? 뭐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야당에 보좌진 했으면은 절대 여당이 올 수 없다. 이런 병풍을 쳐놓고 공무를 한다. 야, 그리고 다른 당 활동 경력 유무를 가지고 보좌진들에 대한 의원실 진입 장벽을 만들 경우 전문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아무리 당 소속 의원이라지만 엄연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임명권까지 중앙당에서 관여한다? 말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 헌법기관, 움직이는 헌법기관이 임명하는 것을 중앙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거 말 안 되죠. 참나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중앙당이 보좌진의 전력을 기록해 제출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색출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보좌진을 모집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리고 한 민주당 초선 의원실 보좌관은 전에 있던 의원실이 현재 의원과 같은 지역구여서 다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음에도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것 같아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냥 중앙당에 말하세요. 난 않겠다고. 아니 제2의 금태섭 부영 같은 분이 왜 안 나오는 거요? 아이고 참. 그리고요 다른 보좌진들도 이번에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왜 이럴까 의아해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서 신상 조사까지 다 하면 불쾌하지. 여기가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민주당 중진 의원실 비서관은 미래통합당 출신 여부는 물론이고 다른 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지 다 조회하라고 중앙당에서. 이번에 새로 보좌진이 많이 뽑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타당 출신 보좌관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순혈주의도 아니고 성분 조사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민주당 중진의원실 비서관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 비서관은 이번 주에 중앙당에서 의원실로 왜 타당 출신을 뽑았냐고 전화까지 왔다는 거야. 전화까지. 어떻게 타당 출신을 뽑게 된 거냐? 평소 알던 사람이냐? 직급이 높은 보좌진일수록 더욱 상세하게 캐물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완전히 이거 김정은이 날아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참 황당하네. 아니 그냥 전부 다 감시하는구먼 그래 이제 중앙당에서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움직이는 헌법기관 하나하나를 다 운영하려고 그래 중앙당에서. 이거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옹알이 하고 있지? 탁 부러지게 말해버리지? 딱 불러서 기자 불러가지고 우리 당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부터 못마땅하다. 이게 아니지 않느냐. 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왜 이것을 편가르게 하느냐. 출신 성분? 수혈? 보수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한번 날리세요. 기사로. 저 더불어민주당 양심 있는 의원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문 발송 여부와 별도로 보좌진 출신 성분 등을 확인하는 전화는 주로 초선 의원실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선 의원을 완전히 길들이기 들어간 거야, 길들이기. 그런데 21대 초선 의원들은요, 전부 다, 뭐, 김남국 씨 같은 사람 빼고 다들 훌륭합니다. 그거 보세요, 저기, 미래통합당 58명이 법사위원장은 우리 주셔야 됩니다. 전례였어요. 의장님, 가잖아.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초선 의원님들도 이렇게 겁박당하지 말고요. 소신껏 일하십시오. 네. 그리고 해당 공문엔 또 소속 보좌진의 당원 가입 여부 및 당비 납부 현황은 당비 납부한 거, 당비 납부 현황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 세상에, 나도 금천구 민주당 당비 1,000원짜리 나갔어.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은행에 가가지고 정지시켰어요. 친구 놈이 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해주는데 뭐, 야, 한 6개월 나가면 빠질 거야 하더니 계속 나가는 거야. 내가 쫓아가가지고 자, 정리했지. 꽤 됐죠. 예. 이렇게 채용하는데 당비 납부 한 사람이 평가 기준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다. 아이고, 참 치졸합니다. 치졸. 그리고 또 한 비례대표 의원실 비서관은 나중에 선거 나가는데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불만까지 표시했다는 거요. 참, 그런 거 안 받아오면은. 그리고 또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보좌관은 기능인이 아니다라면서 입법을 하려면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최근부터 의원 평가에도 반영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다른 정당 경력 여부를 표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에? 그것도 지금 초선 의원들 길 들이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중앙당에서?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 수뇌부에서 다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따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디 민주주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움직이는 헌법기관들을 그냥 일렬 정도 세우고 그냥 위에서 딱 내리면 딱 정리하고, 이게 대한민국 의회입니까? 이런 것들이 왜 언론을 통해서 저까지 알아야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이번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이것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법사위원장 가져간 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마비되고 있어요. 뭐 자기들끼리 오늘 또 했다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 불러다 놓고 이것저것 질의하고 답변을 드렸다 하는데 그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냐? 미래통합당이 안 들어가면요 인정이 안 돼요.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원구성 기로에 섰다. 여당은 초당정 복귀 좀 해달라. 야당한테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은 법사위로 넘겨라. 지금이라도 넘기면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니요. 그래 지금 자기들이 법사위 가져가가지고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했잖아요. 오늘. 근데 오늘 또 이런 일 또 생겨. 이게 콩가루 국회입니까? 자, 들어보세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6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투표가 진행됐었죠.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를 했지만 원구성 전망은 안개 속으로 묻히고 있다. 지금 19일이면 내일인가요? 내일 국회의장이 이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국민이 보고 있잖아.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안 가고 있잖아. 만약에 오늘처럼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연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이 보냈어요. 103석 미래통합당 의원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103명을. 그런데 이 103명을 그냥 제쳐놓고 야 우리들끼리 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게 그게 동네 반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했다는 것이죠. 예. 자, 들어보세요. 북한의 이딴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에도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몫으로 되돌리지 않는 한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서 출구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언론이나 또는 전문가들도 지금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오늘 뭐 제가 방송 내보냈지만 추미애 장관님 오셔가지고 너무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꼈잖아. 그분이 누구야? 국회의원 그분이 소병철인가요? 그분이 질의하는데 아니 자기가 모셨던 추미애 대표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어깨 딱 힘주고 이러니까 가짜라게 보였겠지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안경도 벗다가 꼈다가 막 이렇게 했겠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협치가 돼서 정상적인 그 법사위원회를 30년간 그냥 그게 뭐 관례였었기 때문에 야당 주는 것을 그렇게 갔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견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견제하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집안끼리 하니까 감정이 더 생기는 거야. 저 소병철 의원이 우리 식구고 장관 생각에 그런데 나한테 저렇게 빡세가 지금 난 질문하는 거야? 아니 식구끼리? 이 감정이 여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들어왔어. 그리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장을 가졌어. 같이 해. 그러면 소병철 의원이 장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지. 왜 못하느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해요 또. 그러니까 그때 소병철 의원님은 추미애 장관 편을 들겠죠.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견제가 없으니까. 내 말 틀려요? 맞잖아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통합당 초당적 협력하길 그리고 여당 몫으로 5개 3위 다 선출 나설 듯 그랬었지. 그리고요 여기에 민주당은 안보 비상 상황에 대응하려면 더 원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18개 3위의 중 지난 15일 날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11개의 위원장을 모두 뽑아야 한다는 것인데 시간은 잠깐만 흘러가고 있지. 지금 청와대는 지금 이부 문제로 지금 골머리 앓고 있지. 통일부 장관 그만둔대지. 지금 정신없어.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나 법사위원장에서 싸울 거요. 가져가긴 가져갔지. 그냥 긁어갔잖아 괄키로. 그런데 다시 내놓으면 돼. 그리고 협치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버려? 뭐 김여진이 저런 거 다 버리고 청와대가 지금 골머리 아프고 있는데 못 도와주고 그럼 전부 다
항상 말하는 따로 국밥 되는 거요. 아이고. 그리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국가 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래. 초당적으로 협력 좀 해주어요. 이래. 그런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만나서 원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뭐 어차피 내일 19일 날 의장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니까, 다만 지금 박병석 의장님도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그분은 항상 중립적인 그런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 이번에도 그 통과시키시면서, 법사위원장 통과시키시면서 마지막에 정말 죄송합니다 딱 하시더라고.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씀 안에 얼만큼의 아픔이 있겠었습니까? 그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58분이 가서 그렇게 조아리고, 그리고 의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땅땅땅 때리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지금 박병석 의장님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다시 합시다 그래가지고 법사위원장은 원래대로 야당으로 드리고 다시 협치합시다 이러면 만사 형통이야. 그냥 끝나는 것이야. 그럼 국회의장님이 뭐라고 하실 거야? 그건 이제 국회의장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시죠. 하실 거라고. 김재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만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막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본회의는 의장 영역으로 의장이 아직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바로 여기 있네 바로.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의장님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실 거라고 지금. 그리고 국회 파행 속에 여당이 재차 의사 일정을 강행하는 게 부담인 만큼 11개 상임위 중 민주당 몫으로 가합의한 5개 운영, 과학, 정보, 행정, 여성, 정부위 이것을 중심으로 우선 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하라 그래. 법사위를 주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6월 16일 상임위원이 강제 배정에 항의했죠. 항의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에게 항의를 했어. 항의 방문까지 했어. 그런데 지금 통합당 법사위 매듭부터 일단 끝내자. 그리고 그냥 강경 일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교 안보 초당적 협력도 우리가 의견을 같이 모으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통합당은 법사위라는 매듭을 풀기 전까지는 19일 본회의에 절대 가지 않는다. 가면 배앓이도 없나? 가면 안 되지. 협상 틈도 내줄 수 없으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통상 본회의 전날 열던 의원총회도 소집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호영 대표께서는 지금 충청도 어떤 절에서 계십니다. 오셨겠죠? 예. 아마 오늘 오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물을 만한 절차도 없다.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실하게 말한다. 이렇게 재확인까지 했습니다. 원내대표직을 던지고 집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바뀐 게 있어야 일방적인 3위 처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얘기했대요. 끝난 거예요. 그냥 법사위는 그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오늘 그
법사위 뭐 전체회의 하시는데 저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다만 장제원,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외교 안보 관련 상임위 정도는 가동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를 고리로 통합당에서 부분 등원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 이거 안 돼요. 저 장제원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 제가 많이 방송하는데 이것만은 안 돼. 좀 더 버티자고요.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뭘 내놓으려고 그래요. 버티세요. 아니 하태경, 장제원 정말 대단한 저격수들이 왜 갑자기 마음이 약해진 거야? 예? 버티세요. 그리고 말이죠. 지난 15일 본회의 후 국회 파행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의사봉을 진 박 의장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합의 말미를 갖도록 본회의를 연기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의장님이 워낙 꼼꼼하시고 다시 한번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포청천 말씀하시던 그 의장님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려요. 그 양반 패스트트랙 그냥 막 통과시키느라고 그냥 아이고 그 팔 아프셔도 빨리빨리 치느냐 정신 없었잖아. 통과됐잖아 그때.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 관계자는 의장이 야당 상황 등을 끝까지 지켜보고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고요. 여야가 막판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이런 여백이 남아있는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초선 의원들이 의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원래 관례를 지켜왔던 30년 그대로 가셔야지. 그 바톤으로 이어받아서 가셔야지. 이걸 갑자기 더불어 민주당에서 저런다고 그거를 뭐 의장님이 거기 가실 분도 안 따라가실 분도 아니고 하여튼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내일 뭐 어떤 일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 좀 연장해줘서 그 자기들끼리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함께 머리 둘이 맞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내대표님끼리 나 줘. 안 돼. 나 줘. 안 돼. 가위바위보. 아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이겼네. 법사위는 이제 온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둘이 뭐 소주도 잘 드시고 그러더만 꼭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크게 싸워.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가야지. 그렇게 편법을 쓰고 김태년 저 대표님 보니까 힘께가 쓰겄더먼. 그러니까 그 약한 그 미래통합당을 그렇게 진 누르고 빡세게 치지 말고 배려하세요. 얼마나 좋아. 같은 우리 민족끼리. 안 그래요? 그러고서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이거 해야지. 아이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는데요. 아시죠? 좋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